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알람이 울리면 나는 하루를 시작한다. 아직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이지만 이른 아침의 상쾌함은 나를 부지런히 움직이게 만들어준다. 커튼 사이로 칠흑 같은 어둠이 여전하지만 오늘 하루도 즐거운 일들로 가득하게 바라며 작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 아침을 서두르며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남편의 샌드위치를 준비하는 거다. 베이글, 햄, 치즈, 루꼴라. 재료는 간단하지만 그 안에 담기는 사랑과 정성만큼 꽉 찬 한 끼가 있다. 가끔은 국에 밥 말아서 후루룩 먹고 가는 날도 있고 도시락으로 가져가는 날도 있다. 남편이 출근해서 샌드위치를 먹고 든든한 하루를 시작할 모습, 카톡으로 고맙다는 마음을 보내오면 새벽에 피곤함은 사라지고 오히려 뿌듯함이 찾아온다. 남편을 배웅하고 나면 곧바로 내 하루의 또 다른 시작이 찾아온다. 바로 아이의 등원 준비이다. 아침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아이가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 하나하나 신경 쓰게 된다. 아이의 옷을 챙기고 가방 속 준비물을 확인하며 혹시 빠진 것은 없는지 다시 점검한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챙겨주며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음성으로 틀어주면 자연스럽게 집안의 활기가 된다. 아직은 졸린 눈으로 내 품에 안겨있는 아이를 보며 이 순간마저 소중하게 느껴진다. 등원길에 나서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지내라고 우리만의 구호와 미소를 함께 전한다. 아이가 등원하며 나를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루를 잘 시작했다는 뿌듯함이 밀려온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등원 준비로 내 아침은 조금 더 특별해진다. 새벽부터 시작하는 하루는 분주하지만 그래서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이는 이 시간이 나에게는 굉장히 소중하다. 아침 햇살과 함께 찾아오는 활기와 내가 무엇을 이루고 있다는 뿌듯함은 하루를 더 의미있게 만들어준다. 소소한 행복이 쌓여 하루가 되어간다는 걸 조금씩 알아가는 요즘이다. 아이 등원도 시키고 먹는 아침은 혼자만의 여유도 잠시 느껴본다. 책도 읽고 유튜브도 보면서 아침 식사를 행복하게 하는 거다. 태아야, 엄마는 유튜브 보면서 밥도 먹는다. 아이의 방학도 끝나서 등원도 했겠다. 오늘은 밀린 청소를 해야지. 4일 하자고 했던 방학은 2주를 함께 했다. 처음엔 덩달아 나도 너무 신났는데 아이의 에너지에 점점 밀려서 온전히 다 못 놀아준 것만 같다. 어쨌든 그렇게 방학은 지났고 나의 에너지는 탈탈 털렸지만 새해 맞이 청소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겨우겨우 시작해본다. 오늘은 기름때 제거에 탁월한 베이킹 소다로 해보자. 먼저 후드 필터를 분리하고 필터에 베이킹 소다를 뿌려둔 뒤에는 약간의 시간을 주어 기름때가 녹을 수 있도록 해준다.
한 번쯤은 싹 비우고 청소하는 것도 필요한데 오늘이 그날이다. 온전히 주부가 되기 전 나는 10년이라는 시간을 사회 속에서 일하며 보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맞춰 움직이고 주어진 업무를 기계처럼 처리하며 살았다. 당시에는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갔지만 그 속에서도 성취감을 느끼며 스스로의 역할에 만족했던 것 같다. 그런데 이제는 그때의 습관이 몸에 깊게 배어있는 것일까? 가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찾아온다. 그러면 자연스레 집안일을 찾아서 하게 되고 어쩌면 나 스스로를 계속 바쁘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 같다. 내가 벌려놓은 일이지만 그것을 마치고 나면 묘한 성취감에 사로잡힌다. 작은 일 하나를 끝낼 때마다 스스로에게 잘했다는 칭찬을 건네는 기분이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 구석구석 내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어진 것 같다. 이제는 이 집안의 프로세스를 내가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처음에는 어수선하던 집안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내가 이 새로운 환경에 점점 적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주 고개를 지른다. 내가 하는 일이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느껴질 때면 이유 없이 감정이 요동친다. 왜 이렇게 내가 한 일이 자꾸 의미 없어 보이는 걸까? 하지만 그런 감정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가라앉곤 한다. 그렇게 감정의 파도가 매달 반복되다 보니 나는 이 과정이 주부로서의 성장통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아직도 나는 초보 주부다. 매일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워가는 중이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조금씩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가는 내가 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되뇌이며 오늘도 하루를 채워간다. 이전에는 면 행주나 일반 행주를 주로 사용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물기를 잘 흡수하지 못하거나 세탁 후에도 찝찝한 느낌이 남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셀룰로스 행주를 처음 사용해본 순간 그동안 겪었던 불편함들이 싹 사라졌다. 크기는 작지만 물기 흡수력이 정말 뛰어나고 금방 마른다는 점이다. 이제 식기세척기를 청소할 차례이다. 식기세척 필터는 식기세척기에서 냄새가 나는 가장 원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 써서 청소해 주어야 한다. 식기세척기 하단부에 베이킹소다를 골고루 뿌려준다. 베이킹소다는 세척기 내부의 찌든때를 분해하고 냄새를 없애주는 역할을 해준다. 빈 그릇이나 용기를 하나 놓고 그 안에 백식초를 약 1컵 정도 부어준다. 백식초는 강력한 살균 효과가 있어서 세척기 내부를 깨끗하게 소독해준다. 이제 식기세척기를 작동할 차례. 세척 모드를 선택해 돌려주기만 하면 끝이다. 오늘 계획한 청소가 모두 끝났고 아이가 저녁밥으로 요청한 카레를 만들어야 할 차례이다. 카레는 간단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해 우리 가족이 즐겨 먹는 소울푸드 중 하나이다. 특히 아이가 거부감 없이 채소를 듬뿍 먹을 수 있어서 엄마인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정성을 많이 줄 수 있는 메뉴가 아닐까 싶다. 오늘도 냉장고에 있는 다양한 채소들을 꺼내 준비한다. 우리 집은 햄이 들어간 카레를 선호하는 편이라 햄을 먼저 잘게 썰어 여기에 카메라라이징한 양파를 더해 감칠맛을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버섯, 수박, 두꺼운 심지 부분의 양배추를 먼저 넣고 충분히 볶아주다가 당면도 함께 넣어준다. 이렇게 채소들을 한번 볶아주면 풍미가 더 살아나고 아이도 채소를 잘 먹게 되다. 채소의 맛이 우러나도록 물은 아주 조금 1컵 정도만 넣어준다. 그리고 구형 카레를 기본으로 집에 있는 다양한 분말가루를 더해 우리 집안만의 미국적인 카레 맛을 만들어낸다.
마지막으로 토마토를 잘게 썰어 넣으면 신맛과 단맛이 어우러져 깔끔하면서 그래도 깊은 맛의 카레가 완성됩니다. 아이도 맛있게 먹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따뜻한 저녁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카레도 완성이다. 클라우드 하나. 네. 아침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기다리던 이 순간이 찾아왔다. 바로 센텀 스파랜드에 도착! 아침에 샌드위치만 간단히 먹고 나와서 그런지 배가 고파 들어오자마자 먼저 밥부터 주문을 했다. 그리고 곁들인 클라우드 생맥주 한 잔. 오늘 오후에는 라이딩도 없으니 하원전까지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즐기기로 했다. 와, 여기는 정말 맥주 맛집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 물론 노동후라 그런지 더욱 꿀맛 같은 기분도 한몫한다. 맥주 한 잔으로 혈액순환도 잘 되는 것 같고. 이제 찜질하러 가보자. 예전에는 찜질이 크게 좋다고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사람 마음이란 변하기 마련이지. 요즘엔 이렇게 땀을 쫙 빼고 나면 몸도 가벼워지고 개운해져서 가끔 혼자만의 힐링 타임으로 즐기는 피로 해소 방법이 되었다. 50도도, 51도, 70도를 오가며 땀을 배출하고 온몸이 훨씬 가벼워졌다. 하루의 피로가 금세 풀리는 기분이 든다. 이렇게 나만의 피로 해소법도 만들어가며 혼자 있는 시간도 점점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지가 성질 배우고 가서 오가 더 하고 세상에 좀 많이 있어도 없고 이러네. 응? 나가